여러분, 누리엘 루비니 교수 이러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경제에 대해서는 좀 비관론자, 그래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뉴욕대 교수기도 하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다시 한번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복합 경제 위기로 증시가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와,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예측보다도 좀 충격적이에요. 지금까지도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더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충격의 도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증시 한번 볼까요? 시장을 보면요 와르르입니다. 와르르. 올해 들어서서 안 떨어진 게 없습니다. 유로스톡스 600은 16.6%가 떨어져서 좀 적게 떨어졌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나스닥 보세요. 22.4% 떨어졌죠. S&P 500 지수도 20.6%가 떨어졌고요.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27.9%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21.7%가 떨어졌고요. 글로벌 주가 지수를 평균을 해보면 20.9%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반토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직도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개별 종목으로 가보면 여러분 진짜 반토막 된 게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17% 떨어졌지만 애플은 23%, 알파벳은 25%죠. JP모건도 29%입니다. 아마존은 35%예요. 테슬라는 38%고요. 디즈니도 39%입니다. 페이스북이라고 이야기하는 메타 플랫폼 52%예요. 절반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71%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시가 진짜 와르르 무너졌죠. 이게 미국 기업의 어떤 주가만 이렇게 폭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LG생활건강까지 안 떨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정시도 미국 정시도 세계 정시도 와르르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증시가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해요. 52년 만에. 1970년 이후입니다. 이게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3년에 74년도 아니고요.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8년부터 1980년까지도 아니에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니 충격이 될 수밖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50%씩 떨어지고 여기에다가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는 이 증시. 왜 그럴까요? 금리예요, 금리.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장의 직격탄을 때린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렇게 세게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3월에 0.25% 올렸고요. 그리고 5월에 0.5% 빅스텝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볼 때는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0.25%, 빅 스텝이라고 하는 0.5%,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 계속 높여갔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위기의식이나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1.75%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지금 1.75%인데 1.75%를 더 올린다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기보다는 물가라는 거예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좀 침체되더라도 물가부터 잡고 봐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물가 충격이. 게다가 말입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경기는 실제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1.6%입니다. 지금 2분기 전망치는 1.5%예요. 이게 미국 경제분석국이나 S&P 글로벌에서 지금 분석한 내용인데 심지어 말입니다. 2분기 전망치가 2.1%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를 굉장히 올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안 떨어져요. 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말입니다. 5월 달에도 6.3입니다. 지난 3월 달에 6.6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4월에 6.3, 5월에 6.3 이게 정점을 지났기보다는 아직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6.3이잖아요. 전월 대비해 보면 말입니다. 4월에는요. 0.2%포인트 올라가는데 그쳤지만 5월에는 전월 대비하면 4월 대비하면 0.6%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0.2%하고 0.6% 차이가 크죠. 지금 정점을 지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말입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이게 결국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하고요. 2008년식의 금융위기가 결합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채무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아주 섬뜩한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위기의 어떤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죠? 복합위기의 핵심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이런 총체적인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가계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정부의 파산이나 디폴트도 올 수 있다 하는 와우 어마어마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GDP 대비 공공기관 민간 부채 수준이 지난 99년에는요 200%였는데 최근에 350%로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리를 올리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아무래도 기업이나 가계 정부마저도 파산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김영희 교수도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보지 못한 코로나 위기, 여기에다가 2008년의 금융위기, 여기에다가 1997년의 외환위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합친 듯한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몰아칠 거다. 그래서 최악의 순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 경고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루비니 교수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증시 관련해서는요, 마이클 벌이라고, 여러분도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요,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벌이는요, CNBC 방송에서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요, 우리는 아마 조정의 절반 정도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조정의 절반 정도 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아직도 절반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나스닥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비트코인까지도 이렇게 떨어질 거다. 자산 전체가 추락하는 비행기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 같다.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면 계속되는 만큼 말입니다.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게 지금 예측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연말쯤 가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연말쯤 가면.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또 예측했던 것보다가 더 빨리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시대에 스탑고 정책이라고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정책, 지금 반복되는 것 아닌가, 그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하다가 경기 침체가 되면 이게 금리를 낮춰갖고 다시 침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가다가 다시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또 인상하는 아마 순환 반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스탑고 정책이거든요. 아마 스탑고 팔러시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유럽 경제, 전체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롤러코스터 장세다. 그야말로 올랐다 내렸다 와르르의 어떤 장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위기로 인식할 때 기회가 있어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위기를 반드시 위기로 인식하시고요. 그러면서 위기에 대한 대응 자세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대응 자세가 절실한 시점입니다.